앵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저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를 바로 기다리던 조정,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정을 기다린다고요? 네, 제가 좀 기다렸어요, 사실. 아.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앵커 브리핑 시작에도 이제 뭔가 증시와 채권 가격에 대한 이 따로국밥이라 표현드리면서 네, 맞아요. 이건 분명히 뭔가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좀 이제 어찌 보면 또 3일 연속 하락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금일부터 좀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거든요. 어찌 보면은 누군가한테는 이제 기다리던 조정, 근데 이 기다리던 조정이 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수급을 보면은 외인과 기관들은 현물 시장을 좀 많이 좀 던졌는데 거의 뭐 수급 주체별로 거의 한 3천억, 4천억씩 던졌는데, 그와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 5천억, 6천억 정도 이상 순매수를 보이는 결과가 좀 나왔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또 아랫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미국 증시까지도 본장에서도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기다리던 조정, 이게 과연 이제 정말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우리가 좀 추적해봐야 되는데, 누군가한테는 이제 기다리는 조정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었으면 뭐냐면, 증시가 지금 상당히 박스권에서 놀다가 박스권 하단을 좀 이탈한 좀 수준이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조정이라는 게 두 가지가 말씀드렸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네. 가장 좋은 건 사실 기간 조정보다는 가격 조정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조정 이후에는 적당한 폭의 하락은 또 적당한 또 크기의 상승을 또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기준으로 지난 최근 3개월의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497포인트가 고가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2,500포인트를 못 넘어가고 있어요. 2,500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에서 일단 나왔는데, 과연 이 조정이 여기서 또 오늘 마무리될지 이 부분들이 여러분이 좀 집중하셔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 물량을 개인이 받아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조정이 두 가지로 나뉜다. 가격과 기간 안에서 가격 조정이 조금 더 투자하실 때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화면으로 보시죠. 네, 뭐 어제 비슷한 내용들인데 바로 달러와 채권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는데, 야, 정말 달러가 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210원, 20원대, 1,200원 초반대까지 하락이 나오다가 벌써 지금 한 달 뒤에 무려 100원 정도가 상승이 나왔죠. 네. 물론 미 달러 지수도 105포인트를 넘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데, 물론 지금 계속 연준에서 이제 긴축 관련된 또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쏟아졌고, 그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치면 이제 3년채 그리고 10년채 이 단기, 중기 이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추세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이 나왔다는 게 뜻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국고채겠죠. 우리나라 국가의 채권인데 이 3년채를 3년 동안의 채권의 가격, 만기 가격, 요거를 이제 거래하는 건데, 이 채권 가격이 우리가 3년채를 뭔가 가격을 우리나라에 투자해낸 부분에서 뭔가 매력적이지 않다 하면 채권 가격을 던지겠죠. 아래 호가로. 그러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될까? 자연스럽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제 코스피 증시 일봉을 보면요, 상당히 긴 다리를 내뿜는 아랫꼬리가 굉장히 나왔습니다.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3년채, 10년채는 음봉이 좀 장대 음봉이 좀 나왔어요. 예, 많이 밀렸어요. 3년채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30틱 정도가 밀렸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아마 이 채권 가격과 지금 계속해서 달러와 약간 좀 동조화 값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뭔가 좀 약간의 좀 어긋나는 모습들이 최근 지난주부터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경제팁에서도 얘기를 안 하지만 채권과 달러를 결국은 주식시장 따로 가진 않습니다. 결국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금융시장의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계속해서 따라올지 아니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이익을 벌리면서 따로 국밥을 놓을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채권 그리고 달러와의 상관관계 통해서 저희 시장 분석해 드렸고요. 마지막 키워드까지 저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3월 1일이죠. 바로 이제 이틀 뒤에 있을 바로 이제 테슬라 앨런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 3, 이 플랜 3 공개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지난주 이제 말씀드렸을 때 앵커 브리핑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테슬라와 2차 전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따로따로 노는 시장들에서 주가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그리고 계속 수급을 보여주는 이 대목이 바로 테슬라였다는 거죠.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AI도 있었지만 최근에 또 이제 이 마스터 플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AI 반도체 관련된 AI 플랫폼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테슬라가 또 가지고 있는 앨런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또 스페이스 X 관련된 또 우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첨단 기술들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 3가 공개되는 게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3월 2일 날 이제 반영이 되겠죠. 그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왜냐하면 어쨌든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도 우주항공주도 다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2차 전지는 뭐 끝없이 올라가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과연 마스터 플랜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올라갈지 안 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은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공개가 되고 나서 그냥 언론과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그냥 내용만 나오고 추가적인 내용이 없다 하라면 오히려 실망 매물이 좀 투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날짜를 좀 기억하시는 틈에서 아마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다가 테슬라, 뭐 마스터 플랜 3, 뭐 3월 1일 이렇게 치시면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요게 아마 국내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여기서 반등을 추가적으로 이어갈지 이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앵커 브리핑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뉴욕 현지 연결해서도 뭐 이 소식을 전해드렸긴 했지만 네. 그렇다면 이 반값 테슬라 가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유럽의 독일 공장도 마찬가지 테슬라 모델 Y 모델이 생산 속도가 무려 6배나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글쎄요. 기업의 이익 마진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어떻게 생산 속도가 많이 높아진다는 건 뭘까요? 물량을 많이 팔 수 있다는 거겠죠. 차량 대수를.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사에서도 많이 뭐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지만 그보다는 생산 대수의 증가량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 전략과 방향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